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으로 등극화 12월 신규 일자리 25만 6천 개로 고용이 기대치를 넘어섰다. 그리고 엔비디아 과학자, AI 로봇이 언젠가 산불과 싸울 것이라고 말하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된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했으며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사건에게요. 2025년 1월 10일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입막음 돈 스캔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 없이 무조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2016년 대선 직전 입막음 돈을 지불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로 인해 트럼프는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총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트럼프가 이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징역형 같은 처벌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직이라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이것이 범죄의 심각성을 줄이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법정에서의 상황. 재판 당일 트럼프는 플로리다의 자택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했는데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이번 사건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측은 트럼프가 재판 중에도 판사와 검사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며 대선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셋째, 배심원단의 판결과 판사의 선고.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기소된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의무적으로 징역형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트럼프에게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판사와 검사를 정치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려는 사람들로 규정했습니다. 넷째, 법원 밖의 반응.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밖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서로 맞섰는데요.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당했다며 판결을 비난했고 반대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부끄럽다고 외쳤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중 일부는 이번 사건을 직접 보기 위해 먼 거리에서 뉴욕까지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한 지지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판사의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판사는 트럼프에게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행운을 빕니다 라고 말하며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서 다시 한번 백악관에 도전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판결이 트럼프의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중요한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했으며 미국 고용시장이 얼마나 예상 밖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12월 신규 일자리와 실업률 현황. 먼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2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지난달 25만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실업률은 4.1%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던 15만 5천 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실업률 역시 예상치인 4.2%보다 낮은 수치로 발표되면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더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경제는 총 2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였습니다. 둘째, 어떤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했나? 이번 고용 증가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는 주로 의료, 사회지원, 여가 및 호스피탈리티 정부 부문에서 고용이 늘었지만 12월에는 소매업, 전문 서비스, 금융 등 더 광범위한 서비스 부문에서도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이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 반응과 금리 정책 전망. 그러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보고서가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1.5% 이상 하락했으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68%에서 4.772%로 상승하면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완화 주기의 종료를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넷째,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긍정적인 점은 임금 상승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월 시간당 평균 소득은 35.69달러로 전월 대비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예상과 일치하며 전월보다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연준이 고용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 불확실성.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상품 가격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째,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경제가 좋은 상태이며 노동시장도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경제 전망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1월 말 연준 회의에서 금리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12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 고용시장의 회복세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향후 연준의 결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기술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엔비디아의 과학자들이 AI 로봇이 미래에는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했으며 저희가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꿈꾸는 미래와 로봇 기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로봇 기술의 미래. 먼저 기사에 따르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심각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의 한 연구원은 AI 기술과 로봇 공학이 미래에는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체현된 인공지능 부서에서 수석 연구 관리자로 일하는 진페는 가능한 한 빨리 로봇들이 소방 활동에 투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페는 최근 중국에서 진행된 인상적인 로봇 걷기 시연에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로봇은 인간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복구와 소방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로봇 기술의 현재와 가능성. 물론 현재 로봇 기술이 산불을 진압할 만큼 충분히 발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것을 고려하면 머지않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페는 우리는 모든 곳에 첨단 로봇이 없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는 로봇과 함께 자라나는 로봇 원주민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요리를 하고 로봇 테디베어가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율주행차가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CES에서 공개된 엔비디아의 신기술. 지난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새로운 기술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했습니다. 코스모스는 로봇공학과 산업용 AI 개발을 위한 기반 모델로 젠슨 황은 이를 소개하며 로봇공학 분야에서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코스모스는 로봇들이 더 똑똑하게 학습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AI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로봇 기술이 바꿀 미래. 엔비디아와 연구자들이 말한 대로라면 로봇 기술은 우리의 일상, 일터, 그리고 놀이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최전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큰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진페는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로봇이 빨리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꿈꾸는 AI 로봇의 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우리 삶은 크게 바뀔 텐데요. 자연재해 현장에서 인간 대신 로봇이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에서도 로봇이 많은 일을 도와준다면 정말 편리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